자, 이 대장동 관련된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오늘 큰 줄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두 명의 기자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오늘 국민의힘이 잠시 후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원트랙, 투트랙 뭐 이런 것인데 고발을 될 그 대상자는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렇게 3명입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날조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듯 오인하도록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서 당 소속 대선 주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저 3명의 진행자에 대해서 왜? 역시 이유가 있었겠죠. 3월 6일 날, 지난해 3월 6일 날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그리고 3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서 김어준 씨는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야. 투표하기 전에 대선은 3월 9일이었잖아요. 대선 직전이니까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야. 무엇이?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그리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는 3월 7일 날 방송에서 대선 변수로 떠올랐어요. 김만배 목소리가 직접 나왔어요. 의미가 있어요.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진행자 최경영 씨는 3월 7일 날 윤석열 당시 그 후보가 유세에서 뉴스타파 보도 직전에 유세에서 언론 노조를 비판했다. 이거 속보이는 언행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 3명을 경찰에 오늘 오후에 고발하겠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씨의 그 멘트 중에 예. 보도된 사실을 가공하거나 허위 내용이 보태진 게 있나요? 허허. 당시 보도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시점에 이 보도는 보도 가치가 있다는 언론사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기획이 있는지 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이 수사는 보면 누구를 수사하는지를 보면 수사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한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그리고 뭐 신장식 MBC 앵커까지 계속 그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누굽니까? 국민의힘 또 현재 여당이 비판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눈에 가시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사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 사건의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언론 중에 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입을 막겠다.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분 구체적인 어떤 혐의 사실이 있는지 고발장에 어떻게 적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사를 해도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언론 전반에 강하게 더 이상 정부 비판 그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를 이 사건을 통해 봐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직접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실게요. 3월 6일, 지난해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3월 7일에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음원을 저희가 좀 어렵게 찾았습니다. 왜? 음원이 좀 없어진 게 많아요. 근데 어렵게 찾은 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신한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파일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장례식장에서 스친 정도 인연이라고 했었죠. 사실상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모릅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김어준 씨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는데요. 서정호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발언들 있잖아요. 네. 이 발언들이 패널들의 발언이면 저는 이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봐요. 그런데 앵커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진행자. 왜냐하면 이게 진행자는 공정하게 그냥 팩트만 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자기의 주관적 의견을 개입하는 건 이게 정치 개입이에요. 허허. 자, 김어준 씨 처음에 그 발언 보세요. 이걸 소개하면서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다. 이 말은 그냥 이재명 찍어라. 어차피 이게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니까 이 정보를 참작을 해란 말은 이재명 찍어라. 예. 노골적으로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 개입 아닙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만배 목소리 나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이게 앵커가 왜 의미가 있다 없다를 자기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그때 권영세 본부장이 테이프가 이게 조작됐다 했더니 요즘 이게 테이프를 뭐 안 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반박하고 있잖아, 앵커가. 이게 명백한 저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예. 조금 전에 그 김어준 씨 것도 하나 틀어줬잖아요. 예. 거기 김어준의 질문이라면서 윤석열 씨 정말 이게 김만배 씨 몰라요? 이래 묻잖아요. 이게 선거 개입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앵커님이 예. 방송하면서 제가요? 예, 방송하면서 네. 이재명 씨 정말 이게 김문기 씨 몰라요? 이러면 이게 됩니까? 바로 잘릴 거 앵커예요. 왜냐하면 이게 앵커가 갑자기 나서서 이게 이재명 씨, 김문기 씨 몰라요? 어허. 이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근데 되죠. 지금 김어준 예. 씨가 질문이 윤석열 씨, 김만배 씨 장례식에 서친데 몰라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한 저는 선거 개입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고발을 하는 그 대상에 넣지는 않았으나 아마 고발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신장식 변호사도 등장을 합니다. 이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해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뭐 그 시점에는 TBS 교통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앵커를 맡았었죠. 지금은 M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통방송에서 있었을 때 신장식 진행자의 발언들이 좀 또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 어제 녹취록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떤 겁니까? 2011년경에 이렇게 큰 액수를 대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녹취록으로 그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죠. 당시에 사실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좋게 얘기해서 그냥 돌려보냈다. 아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이 봐주기 수사라고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인 거죠. 네.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았었던 인물이죠. 사무총장 출신인데 이런 겁니다. 2022년 3월 7일 날 뉴스타파 보도 하루 다음 날 TBS 라디오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인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고 다음 날에는 3월 8일 날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패널로 나왔어요. TBS에서 신장식이라는 분은 본인 프로를 갖고 있는데 3월 8일에는 아침에는 김어준 씨 방송에는 패널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본인 프로에는 진행자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김어준 씨 방송에 패널로 나가서는 자, 본인 경험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증거 가치도 완전히 달라요. 저쪽에서 정치 공작 뭐라고 해도 아이고 이건 굉장히 믿을만 합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저는 일단 지금 이게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예.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나왔던 발언들이잖아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심지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횟수까지 세서 비판을 하시던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뉴스타파 보도가 당시에 나왔을 때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 상대방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혹을 검증할 만한 상황인데 그럼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뭐 앵커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권력을 견제하는 게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에 관한 비판적 사실,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이든 윤석열 후보에 관한 것이든 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뉴스타파 예. 보도가 당시에 허위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냐. 알고도 그렇게 했냐.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을 인용했던 모든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뭐 TV조선, 한국방송, 문화방송, MBN, 연합뉴스 TV, 네. 뉴스타파 보도 나가고 난 다음 날에 다 보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송국들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수 진보 뭐 가리지 않고 정치 가리지 않고 다 보도를 했다. 그건 일부러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당시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것을 허위로 믿을 만한 또는 허위로 추정할 만한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이 드러나고 나니 갑자기 그때 이야기를 했던 말을 얹었던 인용 보도를 했던 모든 언론사 언론인 다 표적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들만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뭔가 윤석열 정부의 눈에 가시인 언론사들 뭐 이런 기자들만 핀셋식으로 콕콕 집어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것은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조상규 변호사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채널A하고요. TV조선에서 3월 7일자에 이거 보도 안 했다고요. 좌파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안 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한 언론들이 있어요. 안 한 언론들은 왜 안 하냐? 데스크에서 거릅니다. 어허. 아, 이게 검증이 안 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지금 언급되는 저런 분들은요. 사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선거를 주도하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재명을 찍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찍어서 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예. 확실히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는 게 있고 언론인으로서의 도덕과 윤리 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겁니다. 죄명이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닙니까?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검찰이 뉴스타파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타파의 김모 대표가 검사들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그것을 막아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 그 영상이 방금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막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김모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서 끝까지 저희들이 저널리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언론의 기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김모 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이제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만한 속보가 도착을 하면 추가로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